일본은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의 많은 동물들을 멸종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치는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강치가 발견되어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도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왜 강치가 발견되었는데 일본이 경악까지 해가며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의 폭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의 한 연구소가 독도에서 서식했던 강치를 사냥했던 일본인들의 후손에게 이야기를 청취, 수집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논리로 한국의 영토를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를 연구하는 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의 독도 도항 경험자들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강치는 독도에 서식했던 바다사자의 한 종류입니다. 한때 3-4만 마리가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0년대 중반에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절멸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작년부터 해당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터뷰 형식으로 후나스키 리키노부 시마네 대학 역사지리학准교수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치잡이에 나섰던 자신의 할아버지 이시바치 마츠타로의 이야기를 하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틀림없으며 시마네현의 자산이다. 미래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인터뷰 외에도 독도와 관련이 있는 사연이나 장소, 물건 등을 소개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마도에서도 강치 관련 기념품들을 팔아 강치가 일본의 고유동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빼앗아가려는 멸종된 독도 강치가 지난 9일 울릉도 선녀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독도 강치는 동해 연안에서 번식하는 유일한 물개과 동물입니다. 태평양 측에서는 규슈 연안부터 홋카이도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까지 서식했고 동해는 한반도에서 사할린섬 남부까지 회유하며 주로 동해 쪽에 많이 서식했습니다. 일본 주위의 섬에서 번식하며 이즈 제도와 한국 섬인 독도가 주요 번식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녀탕 인근 해안에서 관측된 물개는 북방 물개로 독도 강치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인된 물개는 바다사자과인 독도 강치가 아니라 북방 물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방 물개는 추운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독도까지 헤엄쳐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방물개는 흔히 물개로 불리는 해양 포유동물로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몸에 털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전세계 120만여 마리가 분포합니다. 진귀한 동물이기는 하나 강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강치가 멸종되어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치는 어류와 오징어를 주식으로 했으며 체구는 수컷 2.5m, 암컷 1.4m 정도로 근현종인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보다 컸고 가죽이 두꺼웠기 때문에 사냥감으로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조선시대 시기에 고문원 자료에서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 서식한 바다사자들은 가지어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울릉도 현지에서는 가지, 가재 등의 명칭으로 불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재패니즈 씨 라이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학명이 JAP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듯이 일본이 먼저 국제학계에 보고하였기 때문이며 바다사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학자가 동해 일본 연안에서 발견해서 재패니즈 씨 라이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공도 정책이 시행된 조선시대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에 수만 마리가 서식하며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사자의 고기와 가죽, 뼈 등을 얻기 위한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 파괴로 수가 급격히 줄어 실질적으로 멸종됐으며 1970년대까지는 몇 마리가 남아 있었던 듯하나 그 후로 목격되지 않았고 9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멸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본은 1918년 조수보호법을 제정해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을 규제했으나 해양 포유류는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 일대에 서식하던 바다사자의 남획과 관련해서 별다른 공식 코멘트 자체가 없으며 시마네현과 같은 일부 일본의 지방에서는 강치를 자신들의 지역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치잡이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두고 있으나 남획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여 설명하는 점은 언제나 지적받고 있으며 스기하라 유미코라는 극우 성향의 동화 작가는 강치가 있었던 섬이란 동화를 집필하여 강치와 일본인이 평화롭게 공존했다는 주장을 아이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일본인들의 강치에 대한 남획을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도가 한국이 점거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강치가 서식했던 독도와 관련한 외교 분쟁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강치를 모두 멸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 여론은 이를 일본 측의 역사 왜곡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1947년 광복
정복 후 첫 독도 울릉도 탐사 당시 독도를 방문한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에 의해 최소 3마리의 강치가 표본으로 포획되어 잡아먹히고 탐사에 참여했던 국어학자 방주용련이 1947년 경성대 예과신문에 실은 답사기 독도의 하루에서 물개처럼 보이는 바다사자의 고기 맛은 돼지고기에 가깝고 모피는 매우 반지르르해서 사용할 만했다고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인의 독도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해 독도에 주둔한 민간 조직인 독도 의용수비대의 대원들도 식량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때 섬에 강치를 잡아먹었다고 증언하거나 포획한 강치 하나를 부산의 양키시장에 판매해 총기를 구매했다고 하는 등 강치에 대한 대대적인 상업적 남획을 자행한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한국 측의 대대적인 강치 사냥은 없었으나 야생생물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당시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이 강치 개체군을 보호 보존하지 않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 없었던 상황에서 강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인근에 서식한 개체군 외로는 1974년 홋카이도 북부 레본섬에서 어린 개체가 포획된 것이 마지막 기록이며 1980년대 이전부터 이미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1991년 일본 환경청이 1994년에는 IUCN이 2011년에는 한국 정부가 강치의 멸종을 공식적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강치의 대부분의 개체를 일본이 포획하여 잡아먹거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고 남아있던 극소수의 개체를 한국인들도 포획하여 결국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과거를 한국인들의 몫으로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강치에 대한 동화를 만들어 대마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고 독도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치 발견 해프닝은 일본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가 강치였다면 이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아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드는데 더욱 매진했을 것입니다. 일본이 멸종시킨 동물은 강치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동물이 한국에 있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양한 동물들을 멸종시켰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상위 포식자의 급속한 감소는 일제강점기에 발생했습니다. 1915년에서 1942년 사이 사람을 해치는 동물을 유해조수, 구제 명목으로 무차별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뒤에는 일본의 야만이 숨겨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멸종시킨 동물을 살펴보자면 4위로 늑대가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서식했던 늑대는 동북아시아에서 서식하는 다른 늑대들과는 달리 고유의 개체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털과 골격이 튼튼한 종이었는데 일본에 의해 약 3,000마리가 포획되면서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3위는 호랑이입니다. 몸집이 크고 사나운 시베리아 호랑이종이 한반도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호랑이를 산의 주인이라고 숭배해온 일본은 호랑이를 제압하는 것이 조선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정기를 끊는 것이라 생각해 대량 학살했습니다. 2위는 여우입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여우는 붉은 여우과에 속했는데 그 털이 아주 고와 일본인들이 여우털을 이용한 사치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귀부인들 사이에서 이 사치품들이 크게 유행했는데 그 때문에 여우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1위는 표범입니다. 한반도에서 살았던 표범은 아무르 표범으로 전박이 뚜렷하고 몸집은 일반 표범보다 큰 종류였습니다. 호랑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정기를 없앤다는 이유로 민족 말살 정책 때 약 2,000마리의 표범을 사냥했습니다. 이같이 일본은 강치는 물론이고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등 다양한 한국의 동물들을 멸종시켜놓고 대마도를 차지하고 독도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지난 4일 후쿠오카와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선 빗대를 1일 2회 왕복에서 1회 왕복으로 7일부터 감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예년에 20%로 줄어든 한국 관광객들이 세계적인 악재의 영향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새해 들어서 한국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까워하며 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인 5일 아베가 갑자기 한국인들의 일본 입국 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대마도는 기절초풍이라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망망대해에 고립된 대마도는 숨구멍이 완전히 막혔다. 그나마 조금씩 오고 있던 한국인들도 일절 오지 못하면 큰일이다 라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대마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도 대마도 경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며 경제 체력이 약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라도 온다고 좋아하던 주민들은 시장 선거를 겪으면서 이미 희망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러기 상태에서 다시 핵펀치를 맞은 거죠. 대마도는 지난 3월 1일 시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히타카츠 나오키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4년 전 투표율은 79%였는데 이번에는 63%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시장 선거에서 맞붙은 아라마키는 오사카에서 살면서 종종 혐한 발언을 하는 인물인데 이번에 엄청난 2,000표를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이 채 3만 명도 안 되는 대마도에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시장 선거에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 시장은 국제 정세에 좌우되지 않는 관광산업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한국 관광객이 아니면 안 되는 뻔한 현실 앞에 무슨 헛소리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쟁자 아라마키는 고 준이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 처분시설 유치로 관광산업에 의존하지 말자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인들의 관광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시장 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듣고 있자니 정말 답답했던 거죠. 2016년도의 선거에서 투표율 79%도 그 당시 최저였다고 기사화되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무관심 선거가 되었고 도리어 더 희망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대마도의 고령화는 약 37%인데 조만간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섬이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나오키 현 시장이 당선 소감으로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지속적이고 풍부한 섬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겠습니까? 게다가 최근 일본 내 관광지가 세계적인 악재로 초토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한적하지만 국내인들의 방문이 늘었다. 등의 기사가 도리어 주민들의 속을 터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토의 관광지에도 한국인과 중국인이 전혀 방문하지 않으면서 관광산업이 힘들고 매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 내용 중에 교토는 국내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초과 투어리즘의 혼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등의 스스로 위로하는 오버액션 글이 많았는데 대마도 주민들은 듣기에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아베가 특정 시장으로부터의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한화 32억 원을 투자해서 대마도의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전문가를 초청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 다국어 안내문을 만들어서 한국 이외의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대마도 관광 쿠폰을 할인해서 5만원을 2만원에 줄 테니 50만원짜리 비행기 타고 대마도에 국내 여행을 가라는 정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난리를 치고도 대마도는 지금 죽어가는 섬이 되고 있고 이번 입국 금지로 완전히 숨구멍이 막힐 상황인데 교토는 일본인이 그나마 오고 있다는 등의 기사는 속을 다 뒤집어 놓은 거죠. 대마도는 지금 오고 가는 사람도 없는 적막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에서 하루에 한 번 오던 고속선까지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한국에 반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